300초 안의 시장 이슈 정리하는 박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스펙타클한 시장 속에 이렇게 산적해 있는 각각의 이슈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요즘 시장의 화두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 코스닥 급락, 원화 강세, 금융주, 삼성전자 등의 이슈가 있겠는데요. 하나씩 점검을 해보죠. 먼저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 보고서 소식은 어제 전달해 드렸고요. 그 소식에 출렁였던 주가가 어제는 1% 이상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1% 이상 상승. 그 단초가 된 것은 바로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보고서였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지금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에 따라 삼성전자 낙관적 전망을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어제 장중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놨죠. 주주환원 최근 우호적이며 OLED 모멘텀을 탑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목표 주가 325만 원을 내놨죠. 그 전일 급락 부분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하나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 허탈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슈 점검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바로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되겠죠. 원달러 환율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 출발할 때쯤에서 일본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내놓으며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내 중국의 국가여유국이 단체 관광을 해제했다. 금지하는 것을 해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에 따라 원화에게는 호재가 됐고요. 원화 강세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결국 어제장에서도 4원 20전 하락한 채 1084원, 올해 연저점을 다시 한번 기록을 했었죠. 여기에 월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까지 더해진 움직임이었습니다. 최근 11거래일간 원달러 환율은 36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 원화 강세 움직임에 우리는 과연 어떤 환율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환율이 하락할 땐 외국인 수급이 대형 수출주로 집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내 원화 강세가 조금 더 강화된다면 내수주나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제조업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대표적인 게 음식료와 철강 섹터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음식료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내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여행주가 나올 것이다. 저희 어제 희로애락 시간에 이항영 위원께서도 이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를 전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환 베팅 차원에서 은행주에 대한 매수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원화 강세 속에 은행주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때문일까요? 어제 은행주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시장의 흔들림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며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바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아마 금리를 올릴 것이다 쪽에 상당한 무게가 쏠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인상된다면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것이고 결국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금융주들 3분기 실적 괜찮았습니다. 4분기 은행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2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높은 만큼 은행주들도 연말 한번 다시 점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 생각나는 건 바로 코스닥이 되겠죠. 어제 크게 밀렸습니다. 2% 이상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 이상의 강한 매도 물량을 내놨는데 이렇게 두 주체가 코스닥에서 강한 매도를 내놓은 건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졌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대다수가 하락불을 켜고 있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15%나 밀려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머티슈진,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등 그간 조금의 급등이었다라는 종목들은 대다수가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파라다이스나 호텔신라 혹은 그 밖에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들에겐 어떤 호재성 이슈가 있었을까요? 보시죠. 중국 국가여유국 측에서 이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한국 여행객이 상당히 많은 이 4곳의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2곳, 베이징과 산둥 지역의 단체 관광을 허가한 거죠. 빠르면 연내에 관광객이 입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반쪽짜리 해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보시죠.
한국행 단체 관광에 대해서 크루즈 단체 관광은 안 되고 전세기 단체 관광도 안 된다. 그리고 여행 상품을 짤 때 롯데에서 관련된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숙박도 안 되고 면세점도 안 되고 쇼핑도 안 된다. 롯데선 절대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별도의 지침으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여행 상품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아직까지 큰 실효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는 일단 경계하자라는 목소리 나오는데요. 그래도 분명 한중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최근 들려온 화장품 관련해서 좋은 소식도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이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라고 하는데요. 화장용 브러쉬는 25에서 8, 그 밖에 향수, 매니큐어, 립스틱, 화장품 관련해서 관세들을 많이 낮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 더 많은 소비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특수 조제분유나 기저귀 부분에서는 아예 무관세로 돌리기 때문에 관련한 국내 업체들, 영유아 관련주들도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이슈들 잘 짚어보시면서 시장 대비책 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북한의 미사일 소식도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